이재명 후보가 공약에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집을 추가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내는 공약은 약 150개인데요. 이때 발표할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진했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안들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좀 더 강화해서 본격적으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때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처음부터 이거를 공약집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또 검찰 길들이기네 어쩌네 그렇겠죠. 사법권에 대한 협박이네 이따위로 나왔을 건데 자, 요 시기에 적절하게 이 내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혁과 관련해서 공약 따위 필요 없고요.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차 없이. 언론은 이제 개혁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청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없애버려야 될 범죄 집단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거고, 자, 유일하게 언론을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사실은 동업자였던 국회하고, 검찰이었는데, 국회는 이미 무너졌죠? 네. 네. 기댈 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끊어졌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언론은 사실 이 권력자한테 빌붙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일 거고, 자, 이 단계를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걸 알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서 바꿔라. 최소한 편향 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보도, 그리고 제대로 된 비판과 거기에 대한 기획기사, 취재를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만 그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와서 구독 누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예. 이 방송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네,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설명을. 왜? 이것도 들어봐야 맛을 알아. 네. 왜냐면 너무 특별한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요걸 좀 들어보셔야 맛을 아는데, 네. 이게 적응 기간이 좀 걸려요. 긴가민가 하는 기간이 긴가민가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좋은 방송인가, 해로운 방송인가, 이렇게 보게 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 저희 방송은 장복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네. 장기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장복자. 많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애청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네. 진짜. 특별한 맛과 강점이 있는 방송이라는 점, 잠깐 사심으로 사족을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 검찰개혁 완수를 담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재명 후보를 뽑을 이 명분이 더 생긴 거죠. 그리고 네. 검찰이 앞으로 윤석열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공멸의 길을 가든 지금이라도 검찰로서의 본분을 깨닫고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서 살아남든 그건 니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1200여 명 검찰 조직들 자체를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2200. 2200. 2200. 네. 1200은 저쪽이구나. 저기 판사구나. 2200 니네들을 판사도 우리 필요 없는. 그러니까 거기다 AI로 바꾸면 되고. AI로 바꾸면 2200 검사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기소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기소청에 들어와서 기소청 업무를 대행하고 싶어하는 20여만 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맞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맞아. 아예 그냥 외주 줘도 돼. 이건 민영화해도 돼. 기소청은.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마지막 선택의 장,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돌아올 다리를 끌었다는 면에서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의 지금의 어떤 전횡을 비판할 수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검사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우리 송작가 TV를 듣는 팁을 또 우리 댓글상에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계시네요. 일단 숫자나 이름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도 좋다고. 그리고 1년 듣고 이제 겨울쯤 절임 배추 사시면 된다. 굉장히 핵심 팁들을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 한국노총이 적극적인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한 또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울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오마이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한국노총을 찾아 공적 인물의 무능, 무책임, 무지는 죄악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해안, 국정에 대한 넓은 지식, 그리고 증명된 역량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길을 한국노총과 함께 갈 수 있는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와 대담한 시작을 선언한다며 담대한 시작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이 지지한 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제 공식 선언을 하고 나서 어제는 한국노총 빌딩에서 정책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요, 물론 이제 한국노총이 매번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만, 17대 때 이명박, 19대 때 문재인, 그리고 18대 때는 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차마 박근혜는 못할 만한 애매했겠지. 박근혜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어떤 후원은 아니지. 참여, 선거운동 참여를 지지선언을 보여줬던 예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그 체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변호사와 시민 운동가 그리고 지금의 행정가의 위치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도 더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외되어 있는 서민들 계층한테는 더 어필할 수 있고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컸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사실 서민들이지. 노동자죠, 다. 다 우리 노동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같은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소수야. 그리고 김건희처럼 불공정하게 일생을 사는 것도 소수야.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노동자성을 가진 게 소년공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운동가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직접 이렇게 팔도 다치고 소년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체를 노동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자신도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야, 노년동 언니들 얘기할 때보다 안 와닿는데? 그 말은 하지 말지. 산재도 몸으로 겪었던 또 살아있는 그 현장 속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디 현장에든 제가 있네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어떠한 정치 세력 내지는 단체의 지지보다도 더 감명 깊고 더 실효성 있고 진정성이 있는 지원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같이 발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최소임금 부분부터 노동 환경, 그다음에 뭐 산재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처리 등 그동안 늘 언제나 미진하다고 느꼈던 노동 분야에서의 또는 어떤 그 발전과 공용, 그러니까 소득 분배에 대한 불균형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정치하는 애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결국 노동자들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는 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권 시작되면 왜 또 그러냐 못하냐 그래서 막 다툼이 생기고 사실 노사정 협의회 안 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판결도 좀 이상하게 많이 나.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을 낼 때 자기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자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요. 근데 이거를 갈등을 부추기자는 건 아니에요. 뭐 서민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동자층하고 기존에 있는 화이트 칼라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 또는 약간 입장이 다른 자영업자들하고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 양쪽을 전부 다 잘 조율해 갖고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이재명의 가치와 기대를 한국노총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담대하게 같이 나아가겠다. 한국노총의 참여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이 2,500만 노동자의 승리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말없이 공감의 어떤 울컥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만큼이나 울보야.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다니까. 네. 네? 뭐, 스스로. 뭐가 여러 가지죠? 뭐 이마만큼 동질성을 갖고 있는 네. 이재명 후보 꼭 한번 저희 방송에서 뵙고 싶습니다. 네.